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덤 사업의 상조의 원리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상조 프로그램은 부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도 아닙니다. 이것은 우리 덤 회원들한테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. 이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회원 중에 이 상조 피보험자 지정을 한 것은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아이디 수로 말하면 아이디가 100개라면 10개도 지정 안 한 폭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이 13만 명이다 그러면 13,000명 이하가 이 상조를 피보험자 지정을 한 그런 케이스이지만, 그렇다 해도 숫자는 작지만 우리 사업 중에 메인 사업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. 이것은.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이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. 우리 플랜 중에서 우리 플랜은 기본적으로 쿠폰 채굴기를 사서 쿠폰을 가지고 룰렛 게임을 해서 엘센테를 얻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채굴기를 사는 게 10,000원짜리가 있어요. 10,000원짜리. 10,000원짜리로 우리가 하루에 동영상을 보면 하루에 30일 동안 하루에 넉 장씩 쿠폰을 준다고요. 그래서 120장을 준단 말이에요. 이 120장을 가지고 우리가 룰렛을 돌려서 엘센트를 받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이 만원이라는 가치는 120개의 쿠폰의 가치로 이미 상쇄가 된 거예요. 이들에게 품앗이 상조를 받을 기회를 준 것뿐이지 의무사항이거나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들은 피보험자 지정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피보험자 지정이 되면 12개월 후부터 상조 혜택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매월 이 120장짜리 쿠폰이 나오는 채굴기를 구입하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. 이것이. 그때 주어지겠다. 그런데 12개월까지 가는 것이 너무 길다 이것이. 실제로 우리가 품앗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오늘 상을 당해도 상을 치러주잖아요. 상여를 쓸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상 치르고 내일 이사 갔다고 그래서 상여값 받는 거 아니잖아요. 이게 본래 품앗이 정신인데 우리는 이것을 피보험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상을 치르게 돼서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12개월로 정했어. 근데 이게 좀 길어.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짜리 또 쿠폰 채굴기가 있어요. 이것은 동영상을 보면 1000일 동안 하루에 2장씩 줘가지고 2000장의 쿠폰이 나오는 플랜이 있어요. 이 10만 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이 12개월을 3개월로 단축시키자. 이러한 옵션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. 추가로. 원래는 이게 없었어. 이게 없던 것을 우리가 올 봄에 이런 좋은 뜻을 살려서 우리 상조 혜택을 보는 사람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올 봄에 이걸 추가한 거예요. 작년에는 이것대로 2018년도는 이것대로 계속 진행됐어요. 그래서 작년에는 뭐 상이 한 달에 한 명, 뭐 2달에 한 명 이렇게 됐었어요. 근데 요거를 적용하니까 올해 보니까 물론 뭐 회원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올해는 뭐 한 달에 뭐
몇 건씩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하루에 3건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은 뭐 많아서 나쁘고 뭐 적어서 나쁘고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품앗이여서 많으면 많아서 좋고 많아서 나쁜 건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이 상조 혜택을 필리핀도 이미 상을 치러줬고 중국도 상을 치러줬고 지금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전자지갑을 까는 회원들한테는 이 상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혹시 우리 사업을 전달할 때 우리 상조 플랜이 10,000원짜리다라고 월 10,000원씩 부금을 내는 거다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. 우리는 10,000원짜리 채굴기를 샀을 때 상조 품앗이에 가입을 할 수 있다. 안 해도 된다. 꼭 하는 거 아니다. 이거는 대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. 혹 그동안 사업을 전달하면서 우리 상조 플랜을 월 10,000원 부금용으로 보험처럼 설명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덤 777의 상조 플랜이 10,000원짜리 상주 부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또 하나는 이것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고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시스템은 품앗이 제도잖아요. 품앗이는 주고받는 거예요. 우리가 2원에서 500원 사이에 부금으로 다른 사람의 상을 치러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상조 플랜에, 품앗이 상조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포인트에 항상 2원의 2포인트에서 500포인트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내가 품앗이 상조 부금을 지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내가 오늘 동영상을 안 봐서 또 게임을 안 해서 포인트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. 포인트가 0원 이거는 돈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포인트가 2원이라도 있으면 나가면 의무를 수행한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것이 한 번이나 두 번이 있는 경우는 이어서 한 번, 두 번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. 근데 세 번 이상 2원에서 500원이 안 빠져나간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보냐면 우리 이 매일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. 우리 사업에 있어서 동영상 보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사업을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것을 매일 하셔야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분들한테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. 누구나 10,000원짜리 채굴기를 사면 상조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고요. 우리가 상조 혜택을 주는 개념은 우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품앗이 상두레에 부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끼리의 집합체라고요. 우리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달에 보니까 참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3번 연속해서 부금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상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나는 매일 동영상을 보고 매일 룰렛 게임을 한다. 한 번만 해도 돼요. 룰렛 게임 한 번 하면 얼마 올라와요? 10포인트 올라오잖아요. 10포인트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. 또 기회가 있어. 나는 게임을 안 했는데 내 회원이 밑에서 게임을 해주면 얼마 올라와? 2포인트 올라오잖아.
내가 안 하고 내 밑에서 해도 올라오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한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본래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이혼도 안 들어왔다는 말은 자기 밑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. 혹 있어도 그 사람들이 게임을 안 했단 말이에요. 룰렛 게임을. 단 한 명이라도 내 밑에서 룰렛 게임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. 이 모든 걸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정상적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.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뻔뻔스러울 수 있다고요. 이 사회가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잖아. 특히 여의도에.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지. 여의도에 가면 반은 뻔뻔스러운 것 같아. 반은.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답게 살자고요. 패밀리답게. 우리 전자지갑을 깔은 사람들은 지구촌에서 1%의 가족이 되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라고요. 그러면 적어도 매일 동영상 보고 게임 하시고 또 자기가 소개한 분이 매일 동영상 보고 게임을 하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면 내가 외국 가고 없어서 못했어. 아니면 내가 정말 집안에 상을 치르라고 못했어. 뭐 바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 회원들만 동영상을 봤어도 이원만 올라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안 했을 때 상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. 이것은 내가 우리 사업을 등한시한 것이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요. 제가 잘 아는 저랑 친한 사람이 이거 3번 못 내서 상을 못 받았어요. 멀리 있진 않아요. 제 회원이고 원주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나도 개인적으로는.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에요.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상조 플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